봅시다. 지수 봅시다. 지수 3단원이에요. 함수를 도입하는 첫 번째는 무조건 너희들이 다 어떻게 도입하냐면, 함수를 도입하는 첫 번째예요. 무조건 어떻게 도입하냐면 2차 함수도 그렇고 3차 함수도 그렇고 아니면 1차 함수도 그렇고, 모든 함수의 도입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도입은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요. 오케이? 모든 그래프는 다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 모든 교과서에서도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2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점을 찍진 않을 거야. 우리가 너희들이 지수함수를 한 번쯤은 다 배웠을 거니까 점 찍기 연습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특징만 설명해 줄게요. 얘를 열심히 점 찍어서 대입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사실 역시 너희들이 미적분 극한을 생각하면 엄청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다항함수는 우리가 이제 당장 y는 x의 제곱만 생각해도 얘는 1에서 2로 바뀌었을 때, 2에서 3으로 바뀌었을 때, 4에서 4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1에서 2, 3, 4로 바뀌어. 그러면은 이 값이 1, 4, 9, 16이잖냐? 근데 2의 x제곱은 1, 2, 8, 16이야. 근데 여기까지 아직 비슷하지? 근데 이 다음부터 갑자기 커져. 그렇지? 10만 봐도 얘는 100인데 얘는 1024야. 그렇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함수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좀 널찍하게 그렸어도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는 함수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함수들이 갖는 특징들을 바라보는 거잖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정의역과 치역을 따지게 했던데, 정의역은 x의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성립하잖아.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치역은 그 값들을 넣어봤더니 나오는 함수의 값을 체크해봤더니 그 값들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의 값들을 체크했지. 그랬더니 어떤 값들만 나옵니다. 0보다 큰 값들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치역은 0보다 큰 값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1, 2, 3, 4, 5번 해가지고 가끔 굉장히 쉬운 문제로 등장하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다른 함수와 다른 특징은 당연히 계속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있더라 라는 거지.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이, x는 왜 x냐?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함수랑 y는 3의 x제곱이랑 y는 4의 x제곱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항상 일정하게 지나는 점이 있어요. 0 대입하면 다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0 대입하면 1 나오고, 0 대입하면 1 나오고, 0 대입하면 1 나와요. 오케이? 항상 일정하게 지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0,1 정점이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알겠지?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서 너희들이 따져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점하고 항상 지나는 점, 정점과 점근선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의 차이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생각해 봐보면 당연히 1 대입했을 때 값을 대입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 1 대입하면 얘는 2였는데 얘는 3이고 얘는 4잖아. 더 올라갔어. 더 위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야. 근데 이 밑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대입해봤더니 얘는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4분의 1이지 않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점점 작아진 거 보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이쪽만 좀 확대해서 그려볼까? 이쪽만 굉장히 확대해서 그리면 이게 이제 이게 y는 4의 x제곱이면 좀 더 눕혀진 거.
얘가 y는 3의 x제곱이고 더 눕혀진 거. 얘가 y는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로그 함수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밑이 1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1로부터 멀어지면 뭐로 가까워지냐면 점근선에 가까워져요. 오케이? 밑이 1로부터 멀어지면 그래프가 점근선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로그 함수에도 적용이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도 등장해요? 이런 형태도 등장하는데 y는 2분의 1 x제곱, y는 3분의 1 x제곱, y는 4분의 1 x제곱 이런 게 있을 건데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라는 거야. 이거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y축 대칭이네. 그래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y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래요. 감소하는 그래프. 점근선은 똑같이 그려지면서. 오케이? 근데 2분의 1이랑 이게 이제 2분의 1이야.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y는 2분의 1 x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좀 더 올라간 게 이게 뭐가 돼요? y는 3분의 1 x제곱이에요. 그럼 딱 봤더니 봐봐. 1로부터 멀어지잖아. 멀어지지? 그러면 점근선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1로부터 멀어지잖아, 값이. 그지? 그러면 점근선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뭐로부터 멀어지면? 1로부터 멀어지면. 밑이 어디다 적어놔. 1로부터 멀어지면 그래프가 점근선에 가까워진다. 이게 지수함수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오케이? 로그 함수는 역함수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XY 바꾼 거지? 그지?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적어놓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로부터 멀어지면 지수함수는 이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되어 있고 로그 함수는 x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값이 달라지니까 그냥 점근선에 가까워진다 라고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이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가 있을까라는 거야. 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까지 몇 가지 있었어요? 2가지 있었지.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그렇지? 또 어떤 것도 있겠어요? 얘가 대칭된 형태도 있겠어요? 그래서 로그 이 지수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x축, y축에 대해서 지수함수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1보다 큰 형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는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형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도 있어요. 오케이? 이것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네.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인데 a의 범위는 1보다 큰 형태예요.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도 있어요. 증가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인데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형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형태의 개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값들이 주어져서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4가지 중 이 위쪽 2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 밑에 2개도 더 추가해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개형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얘를 뭘 시켜? 평행이동시켜요. 오케이? 평행이동시켜요. 그러면은 평행이동 시킨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y는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형태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제 등장했어요. 그럼 이렇게 등장했으면 당연히 점근선이 이 지수를 없앤 값이 점근선이에요. y는 p가. 오케이? y는 p가 점근선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0이 되는 값이 없애고 0이 되는 값이 정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정점을 찾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로 등장하긴 하겠지만 일단 너희들이 뭘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점근선 찾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점근선을 찾는 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y는 뭐가 되겠습니다? q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형태는 너희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2의 x제곱을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평행이동 시켰는데 혹시 이것은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3배 한 거네. 그렇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번 봐봅시다. 이 3이라는 숫자를 밑을 2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 배웠을 것 같은데 로그 2의 2라는 것을 취해주면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밑을 2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러지?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면 이런 부분을 틀려온단 말이야. 오케이? 실수배해서 이 값만 평행이동, 요거는 평행이동 안 한 게 아니고 바꿔봤더니 결국 평행이동한 형태로 평행이동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도 평행이동 가능한 형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당연히 이런 형태는 아닐 거야. 이런 형태는 아닐 거예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x에만 절대값이 있네. 어떻게 그려져요? 어떻게 그리죠? x에만 절대값 있지? 어떻게 그리죠? 원래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원래 1을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똑같이 1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양수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음수에도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 그리는 형태를 몇 가지를 더 해볼까? 몇 가지를 더 해보자. 무엇을 할 거냐면 y는 2의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뭐예요? 이거 너희들 자주 볼 거야. 너희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런 개형들을 한 번씩 보긴 볼 건데 얘는 뭐예요? 그럼 고민해봐. 이거 그대로 하면 되지. 순서대로 가면 되지. 순서대로 우리가 먼저 뭐 했어? 원래 이제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렇지? 근데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 얘 뭐 한 거야? 이만큼 다시 올린 거예요. 이만큼 올리면 이 함수랑 또 겹치겠지? 이만큼 다시 올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잘 보면 이거야. 뭐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이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제 2였는데 2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정근선이 4가 되는 거겠지? 그래요? 이거는 너희들이 언젠가 많이 볼 거예요. y는 fx에다가 마이너스 f2 똑같은 말이야. f2의 값을 밑에 있는 값을 위로 싹 올려버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f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가 오케이? 평행이동 시켰다가 절대값 씌워서 올린 다음에 다시 f2만큼 다시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f2의 밑에 있는 것을 다 위로 올려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주 등장할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가끔 한 번씩 이야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 얘기니까. 오케이?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당연히 내가 이제 이거 2에서 대칭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올린 다음에 다시 올릴 거예요. 오케이? 아직까지 이게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지수 함수에서 나오는 그 다음의 것들은 뭐냐면 이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 함수값에 대해서 비교를 시작해요. 비교를 시작해.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함수값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루트 2의 루트 2 값하고 2의 4분의 1 이 값을 비교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잖냐.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은 당연히 x의 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의 값이 더 어쩝니다? 커집니다 라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이 뭐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무엇과 똑같습니다. 크기는 무엇과 똑같습니다? 지수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되니까 2의 2분의 루트 2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이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그지? 4분의 2루트 2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풀 일은 거의 없어. 잘 안 풀 거야. 0하고 1 사이로 바꿔서 푸는 건 잘 안 풀 거야. 다 밑을 1보다 크게끔 대부분 바꿔서 풀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A에 2.1 있고 A에 0.5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A가 0하고 1 사이의 값이래요. 그럼 뭐가 더 크냐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렇지? y는 a의 x제곱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다라고 했잖냐? 그렇지? 잘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면 너희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 뭐랑 뭐를 비교해 보면 되냐면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냐? 그렇지?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건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크기를 비교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x의 값이 커질 때 함수의 값이 어쩌겠습니다? 감소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더 큰 값이 더 작겠습니다 라는 거야. x의 값을 더 큰 걸 대입한 게 더 작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작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방정식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도 당연히 찾을 수 있어. 근데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게요. 방정식, 부등식. 보자. 그래서, 121. 아까 치면 이거 괜히 물어본 거 있지 않냐? 11의 제곱. 121페이지까지 숙제고, 숙제 미리 얘기해 줄게요. 아, 이놈의, 이건 너희들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할 수 있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 계속 늘리기만 하네. 그래도 겹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긴 될 거야. 315번까지. 오케이? 315번까지. 너희들 여기서도 물어볼 거 많았지? 여기서도. 센 C단계에서.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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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많지? 이것만 좀 천천히 나갈게요. 그럼 봐보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최대 최소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겠지. 근데 너희들이 최대 최소를 처리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주의될 사항은 나중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 더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를 구하면 결국 어떤 거의 최소를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이 지수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를 완전제곱식을 바꿔주면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빨리 계산해봐. 4분의 9 4분의 그렇지. 16, 9 빼면 7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이 2의 4분의 7제곱. 오! 내 생일이네. 봅시다. 2의 4분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최대값은 못 구할 거고, 당연히 뭐를 바꿔줍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걸 치환하게 되면, 지수함수는 항상 지수함수는 항상 뭐보다 큰 값이 등장해요? 0보다 더 큰 값이 나오잖아. 그지? 치환하면 항상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다.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치환을 시켜주면 t는 뭐보다 큰 값을 따져 주어야 합니다. 0보다 큰 값을 따져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t의 제곱인데 이거 1이니까 2로 앞으로 나오지. 그렇지? 2의 t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3이야. 이쪽부터 이렇게 쉽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1의 제곱 플러스 2야. 오케이? 1일 때 이거 있잖아. 너희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틀렸거든. 뭐냐면 t가 1일 때 최소값 2가 된 거 맞잖아. 근데 x가 1일 때가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t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가져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x값을 따진다라는 것은 얘는 2의 x제곱이었으니까 x가 뭐일 때? 1일 때 최소값 2를 갖습니다. 너희들 표정이 안 좋더라. 1일 때 0일 때 그래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부분만 너희가 좀 주의해주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없어질 거예요. 오케이? 치환했을 때 처리하는 거.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가 덜프 문제로